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1월이 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오늘의 혜연씨의 책 읽기는 제목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의존적인 느낌 또한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합니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통제력 상실을 악화시킴으로써 노인들에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회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웁니다. 통제력의 발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든 아니든 주어진 상황에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환경의 제한이나 신체적인 한계로 통제력을 발휘할 기회가 박탈되면 우리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틴 셀리그먼의 무기력감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적인 제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통제력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곧장 건강관리 측면에서 통제력 발휘 부재로 전환됩니다. 흔히 60세가 넘은 노인들은 흔히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결정에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합니다. 주어지는 정보가 적은 것을 선호하며 건강관리 전문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 결과 통제력에 대한 욕망 감소와 나이의 관계는 자신감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통제력에 대한 욕망도 적다는 뜻이지요.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나이든 성인들에게 통제력을 제한하는 한 인생의 일부 측면에 대한 통제력 인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펄뮤터와 안젤라 이즈가 실시한 연구에서 기억력 향상을 위해 병원을 찾아온 나이 드신 성인 남성들에게 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부여한 조건과 통제력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조건에서 기억력 테스트를 받게 했다 합니다. 결과는 강화된 통제력 조건에서 테스트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통제력 없이 테스트에 임한 참가자들에 비해 좋은 성적을 보였으나 추후 기억력 과제에 대한 성과가 향상되었으므로 통제력 상실이 성과를 발생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제력 증가가 성과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합니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세 번째 메커니즘은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겨난 보호시설 자체에서 비롯된다 합니다. 건강관리 전문가들도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합니다. 오히려 노인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간호사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 환자들에 대한 더욱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 대한 이 같은 오해와
염려는 전문가들이 노인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의사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는 치료법의 성공 여부나 병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요인을 고민하는 일 없이 덜 적극적인 치료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50세 이상의 미국과 캐나다인을 상대로 어느 조사에서는 건강관리를 책임진 의료진이 질병의 원인을 단순히 환자들의 나이 탓, 너무 늙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었다 합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의료관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방해하며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감소시킴으로써 잠재적으로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인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다수의 관리 체계는 의존성과 통제력 상실의 느낌을 지속시킨다 합니다. 요양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도움은 개개인에게 스스로의 무기력함, 무능함을 암시함으로써 이전에는 해낼 수 있었던 과제의 성취도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가 보여준 결과처럼 말입니다. 마르그레트 발테스 동료 교수들이 수행한 여러 연구는 의존성 지원 규약이 노인과 교류하는 동반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정의하며 독립적인 행동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면서 의존적인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의존성 지원 규약이 보호시설 환경에서 가장 확고하고 만연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수양 조부모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요양원과 노인들 쪽에서 수양 손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요양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노인들이 은연중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후자라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절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로렌스 펄뮤터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이 통제력을 높일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침에 어떤 종류의 주스를 먹을 것인가 같은 가장 일상적인 활동에서조차 노인들이 외면당해온 다양한 대안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관찰 과제는 가장 무의식적으로 대하던 일상 활동에 내포되어 있던 선택권을 노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통제력을 향상시켰다 합니다. 많은 노인에게 노화는 점점 좁아지는 자아 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기회, 관점의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 모습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맞닥뜨린 한계에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화를 한계나 상실감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행동을 즉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합니다. 즉 제한된 특정 행동의 측면에서만 자신의 본 모습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노인의 손에 붓을 잡기 어려울 만큼
간절염이 진행되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평가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에게 더 이상 화가 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아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에 창작한 예술 작품 전체를 반추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즉 화가로서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대신에 이로 이빨로 붓을 물거나 손가락 채색 기법, 스트레이형 물감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캔버스에 물감을 쏟는 등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그림 화법에 관심이 없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능력에 의식을 집중시킨다면 여전히 탁월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주인으로서, 즉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합니다. 화가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식, 색깔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노인이 이러한 측면의 자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이 노인은 화가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간절염을 앓기 전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변화를 열등감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화법을 이 노인은 개발할지도 모릅니다. 자아를 정의하는 범주의 이해와 행동을 구체화하는 환경적, 동기적 영향의 다양성을 확장시킨다면 나이든 사람들도 단순히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대신 일생에 걸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촛불을 켜놓고 아주 분위기 있는 가운데서 혜연 씨의 책 읽기, 오늘의 책 읽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참 괜찮으네요. 지금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어쩐지 12월 24일 저녁, 12월 25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즈넉한 저녁입니다. 겨울밤이 차츰차츰 깊어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저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독서, 책 읽기에 도전하고 있는 혜연 씨에게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